이번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해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진상조사의 한창인 대검찰청은 제보자 휴대전화 분석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항은 먼저 세 가지가 꼽힙니다.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나 지시가 있었는지입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입을 열긴 했지만 모두 의혹을 부인하면서 진실은 더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 감찰부는 우선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사무실 PC에 삭제 데이터를 복원하는 포렌식과 검찰 내부 전산망의 실명 판결문 열람 기록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고발장이나 실명 판결문을 비롯한 첨부 자료의 흔적 등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성과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실명 판결문 하단에 찍히는 1년 번호가 없다면서 검사가 출력한 판결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1년 번호 없이도 출력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진 고발 사주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의혹 규명의 가장 확실한 단서로 대검 감찰부 역시 휴대전화 분석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익신고로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관련 대화방이나 자료 등에서 조작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제의 고발장이나 첨부 자료 등의 전달 경로를 쫓는 과정에서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실제 고발과 기소로 이어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의 전달 과정을 역으로 추적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검찰청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나 단서를 포착할 경우 수사 전환은 시간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